그거 여기서 말 못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 못하는데 애가 너무 무릎이 아프다고는 해요. 그런데 뭐 딴 데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한번 큰 병원 데리고 와봤어요. 이게 보통 이야기의 시작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릎 해방 일지 김방현입니다. 애들한테 보통 발생하는 병이긴 한데 전형적인 게 한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애가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맨날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이 무릎이 은근히 아프긴 아프대요. 무릎이 은근히 아픈데 뭐 당연히 애니까 뛰어다니니까 농구하고 축구하고 다니니까 아프겠지 싶은데 이상하게 좀 엄살 같기도 한데 엄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별 이상은 없다 그러는데 계속 얘는 아프다고 하고 근데 좀 쎄하긴 한데 이제 좀 큰 병원 가볼까 싶을 때 그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병이 있긴 있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환자분들 한 100명 모아놔봐야 아마 한 1~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뼈 끝에 연골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 관절의 끝에는 연골이라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 서로 마찰을 줄여주고 관절 입장에서는 안에 피부 역할을 해주는 그 도자기 같이 딱 코팅이 된 그런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죄송해요. 아직 우리 인류가 잘 몰라. 아마 뭔가 피가 잘 안 가서 좀 굶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뭔가 들떠버리듯이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연골이 뼈에서 살짝 이렇게 떠버리는 게 있어요. 뭔가 껍질 벗겨지듯이. 그거를 골연골 박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골연골, 골하고 연골하고 박리된다 이렇게 질환이 있는데 이게 적절할 때를 좀 놓치면은 조금 어렵게 넘어가기도 해서 빨리 발견하면 되게 유리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운동 많이 하는 애들이 잘 생겨요. 좀 활동량이 많은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애들한테 주로 발생합니다.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또 헷갈려. 당연히 많이 뛰니까 아프겠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병을 크게 3가지 병기로 좀 나눠 봐야 돼요. 일단은 안정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은 좀 붙어 있는 단계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긴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게 툭툭 건드려봐도 아직 좀 단단해. 그게 MRI로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애가 아프긴 아픈데 만약에 수술장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부분을 막 툭툭 건드려 봤을 때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애들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걔네들은 기부스를 해요. 기부스를 하고 그냥 다리 쓰지 마세요, 다리 딛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쉬기만 하면은 그때는 대부분 좋아져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이제 MRI 같은 것들을 보면 좀 구분을 가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봐서 어느 선을 넘었어. 이게 간당간당 붙어는 있는데 약간 흔들흔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거는 가만히 쉬어서만 좋아지진 않아요. 뭔가는 해줘야 돼. 붙여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땐 살짝 들어가지고요. 안에를 구멍을 뽕뽕뽕뽕 내고 이제 약간 접착제 바르듯이 뽕뽕뽕뽕 내고 다시 뚜껑을 덮어줘요. 그러면 붙어줘요. 그런데 아예 이제 얘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막 7렐레 8렐레 돌아다니는 애 있어요. 완전 다 떨어져가지고 걔는 안 붙어주거든요. 걔는 이제 아예 딴 데서 이식을 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새로운 요즘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재생을 시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거를 아예 그냥 쉬기만 해서 좋아질 그런 시기가 있고 그게 이제 안정형 시기고 약간은 불안정형 시기 해가지고 원래 있는 걸 좀 붙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 그게 있고 아예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거를 다시 이식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수술도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내 걸 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내 걸 못 살리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판에 영향이 별로 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연골이 벗겨진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정상적인 성장이 끝나고 이 무릎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 타이어가 닳아서 좀 벗겨지는 것처럼 연골이 벗겨져서 이제 낡아서 생기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얘는 성장이 다 끝났는데 이미 퇴행성 관절염을 달고 시작을 하는 거지, 시작점이. 그래서 무릎에 연골이 일부가 없는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시작부터.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뭐 한 60세, 70세 막 그렇게 어른 때 늙어서 겪어야 될 일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겪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다행히 의학 기술이 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골 이식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뭐 어떻게든 보완을 해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판과 크게 연관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는 분명히 좀 아파하는 것 같고 이게 꾀병인가 아닌가 좀 아리까리하고 몇 번 엑스레이 찍어봐도 다 정상인 것 같고 그 엑스레이에서 나타날 때 되면은 꽤 진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초기 발견을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을 때 비로소 좀 우리가 제대로 보이는 게 이 병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소아에 있어서 우리 무릎을 MRI를 찍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의심된다라고 치면은 MRI를 찍어보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리고 이미 수술을 해야 된다. 잘 따라오세요. 의사 잘 따라오시고 그냥 의사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걸 집에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실 거예요. 연골이 이미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라서 그때야말로 진짜 의사와 잘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보완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이제 생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아플 때 일단은 진짜 애들이 아파봤자 넘어져서 아프고 막 무리해서 아프고 해봤자 1, 2주거든요. 근데 이 같은 자리를 한두 달, 서너 달 계속 아프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운동 선수라든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선수들이야 오히려 좀 괜찮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몸이 자산이니까 자꾸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취미로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진단이 늦어지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뛰어다니까 아프지 이런 식으로 좀 간과하는 경우가 좀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 많이 하면 아플 수는 있는데요. 이상하게 같은 자리가 계속 아프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